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오미입니다. 이제 김성주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같은 내용으로, 저도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어찌 보면 가장 첨예한 현안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같이 열린 마음으로 같이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지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는데 빠른 치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현황이 감독 현황에 대해서 아까 좀 김성주 의원님께서도 모르셨지만 2010년과 2011년 분권 교부세, 그리고 도비, 시군비 등 버스업체에 지원된 예산 총액, 그리고 그간 예산 지원하면서 전라북도가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160억, 시군비 231억으로서 391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2010년도 규모로 지금 예산이 수여했습니다. 재정 지원금의 대부분은 벽지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해서 국도비, 국비하고 지방비 전체 포함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걸 자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자료를 제가 믿어야 될지. 그렇습니까? 근데 현재 아마 그 문제는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것 같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에 주는 지방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억으로 도비가 160억, 시군비가 231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 하면 한 500억이 지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고 신뢰 있는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했었는지. 네, 저희는 현재 정산을 받고 그 벽지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현재 보조금 지급 금액에 대한 원가 계산 이런 등등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개편 계획을 그냥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조금에 대한 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 분명하시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그 버스 재정 지원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내용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 지원 기준 명확화,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국회 통제 장치 마련, 운송원가 절감 인센티브제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지금 올해부터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지금 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하는데 보조 기준에 대해서 만약 원가랄지 노선별 단가랄지 이런 문제 그것이 된 다음에 이제 투명성 지표 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버스 보조금 문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역화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이번 파업을 계기로 또 그동안에 그 많은 국가 권익위로부터 또 이런 이제 권고를 받은 것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국회 통제장치 마련에 있어서 버스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죠. 네. 여기에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이 참여를 시킬 그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그런 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과 사측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쪽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참여하고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용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연간 500원 이상 지원받으면서도 회사가 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실을 본다고 손실이라 하는데 그러면서도 보면 아이러니하게 정말 부도난 업체는 없다라는 게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버스 업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어떤 온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피복비 쪽으로 지원된 금액마저 빼돌리는 사용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주 지역에 돈이 되는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재산은 회계사가 평가를 해야만이 산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 타령을 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되면 사용자들에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외면했고 그런 막대한 이익을 사용자들이 취했다라고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감사원 결과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동안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까 보조금이 제대로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한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할 의미가 있으십니까? 버스 재정 지원금 문제는 권익위원회에서 지정된 바에 따라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선을 계획입니다. 지금 지급한 재정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환수 조치. 예, 환수 조치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부에 의하면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서 국민의 교통 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 경영이 좀 불확실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을 지금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인천에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버스 회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태에 저희가 방면에 가서 전라북도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검토해보면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 사측에 대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조금을 중단할 거는 당장 버스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한 만큼 빨리 지금 중재에 참여할 뜻에서 운행을 안 한 비율만큼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방법입니다. 지금 두 번째 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버스 사업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방금 의원님께서 읽으신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질의했는데 거기에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장기적인 문제는 버스 사업권 면허권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도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면허권 취소 문제는 저희들이 국토부 관계국에 저희가 정식 질의를 했고 질의 결과 휴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에 일을 아시죠? 행정력을 초기에 강력하게 사용을 해서 사업주들이 그 협상에 응하게 해서 조기에 해결된 예가 있거든요. 인천의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면허권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요. 그 문제는 좀 더
뭔가 이 파업에 대한 사태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가능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 지역의 버스 기사들의 근로 형태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로 형태는 지금 2010년 노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연장 및 야간 근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사 간의 합의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24일 만료하고 일일 2교대 근무하고 오후 근무자 7시에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를 하는 데 있는데 시내버스의 경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근무는 일일 2교대가 종일 근무 10일 만료를 근무하고 있고 2, 3일 추가 근무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의 경우 21일 만들고 1일 실제 운행시간을 12시간 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 실태를 조사해보면 시외버스 운전기사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17시간 정도가 되지만 실제 운행은 9시간 30분 정도이고 또한 단거리 노선은 근무 종료 후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장거리 노선 운행은 버스 기사는 2, 3일 정도 외지에서 숙박하고 1일 휴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악하는 부분하고 좀 많이 실제 버스 운전자들의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적게는 14시간에서 19시간까지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지금 민주노조 가입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이거 하고 미지급한 최저임금, 통상임금 그동안 평균총에서 협상한 100만 원이 아니라 버스 노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것 그리고 과도한 근무시간,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실시하라는 것 그리고 밥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게 식사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것 그리고 무리한 운행시간에 대한 사고 발생 시에 사고 비용을 버스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운행 중에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전가하는 사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시 회부시키지 말라는 것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민 도민들의 교통은 교통기본권 정말 사회 공공재라는 거 다 인식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 가지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측에 그만한 것들 지원한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충분히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파업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노동자들 한쪽 코너로 계속 몰고 가고 있거든요. 불법이니 폭력이니 폭력성이니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지금 도지사님께서 뭐 저는 불법이니 뭐 합법이니 이걸 떠나서 어쨌든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런 것 지금까지 책임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거 아까 비공개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업 전 요구사항이 있고 파업 후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사측이 다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파악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라. 이것이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타결할 수 있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를 인정하라.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사측과 노측과 얘기해본 결과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저희들이 들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인정하라 안 하라 이런 노노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면허권을 취소하거나 또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 두 가지가 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줄이는 문제는 현재 집행을 제가 통보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면허권 취소 문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인데
이것은 지금 국토해양권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장기 휴업 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시가 네, 아까 그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할 수가 없는 정도. 저는 이제 이 노노 간의 갈등이라고 자꾸 몰아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아까 김성주 의원님께서 없으시다고, 그것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소극적인, 그야말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